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우한폐렴, 이제 한국폐렴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곳곳이 지금 우한폐렴 문제로 들끓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국 8도가 우한폐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금 이 우한폐렴과 관련해서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대구 아니겠습니까? 이 대구, 지금 우한폐렴으로 사실상 유령도시가 됐다. 공포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불안감이 역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제가 특별한 분 급하게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천영식 국회의원 예비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왜 특별하게 모셨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천영식 후보님께서 출마를 준비 중이신 곳이 대구 동구 갑이시죠. 예, 예. 대구 동구갑은 참고로 기존의 정종섭 한국당 의원이 이제 지역구를 맡던 곳인데 이제 불출마가 돼서 공석이 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천영식 후보께서는 그 대구 동구갑을 지금 준비 중이신 상황인 건데 아무래도 대구의 상황을 또 지역 주민들의 상황을 제일 또 잘 알고 계실 분이 또 우리 천 예비 후보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긴급하게 모셨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식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로 대구 상황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패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친구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잘 나가던 동네 횟집입니다. 잘 나가던 동네 횟집인데 오늘부터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래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그럼 문을 닫으면 얼마나 닫겠느냐? 한두 달 동안은 문을 닫아야 된다. 어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뭐 1, 2주일 닫겠지 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범위를 지금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구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의 수준은 대단히 심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구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사실 저 역시도 이제 대구에 지인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 경북에도 또 여러 지인이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가는 게 겁이 난다는 거예요. 뭐 어디 좀 나갔다 하면 거기가 뭐 옛날에 확진자가 들렀다는 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곳곳이 난리지 않습니까? 대구가 지금 뭐 확진자가 뭐 몇 시간마다 몇십 명씩 늘어난다, 뭐 100명 늘어난다 이러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지금 마침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공포 영화처럼 지금 돼 있습니다. 대구의 거리가 텅 비었고, 그쵸. 예, 밤 조금 8시 넘어가면 뭐 아무것도 인적이 없습니다. 차량 통행도 없고, 마치 진짜 뭐 텅 빈 도시 같이 유령도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텅 빈 도시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집 밖을 못 나가니까요. 집 네. 밖을 못 나가고. 그리고 가게도 못 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게 하는 사람들도 문을 닫아야 돼요.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 공포에 시달리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거고, 가게를 또 이렇게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겁이 나서 또 못 가게 되는 거고, 그렇죠. 못 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구는 그냥 인적 없는 그런 도시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인적 없는 도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령 도시가 네. 딱 여기에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마스크라던가 이런 것도 지금 물량이 없어서 심각하다. 대단히 부족합니다. 예, 예. 예. 지금 뭐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마트에서 그나마 대량으로 좀 이제 마스크를 좀 공급했나 봐요. 근데 이제 대구 시민분들이 워낙 이제 격리를 사실상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분들이. 또 이동 제한까지 지금 당한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쟁여두기 위해서 수백 미터에 달하는 줄이 지금 대구 시민들의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만큼 지금 뭐 어떤 응급 물품이라던가 또 식자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마스크도 문제고 손소독제 같은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보면 약국에서 손소독제 샀다고 막 즐거워하신 분들을 막 겨우 구입했다. 나는 살았다만 그런 느낌의 네.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각종 물품들이 많이 부족하고 오늘도 카톡 이렇게 보면 말하자면 중국 교포나 중국인들이 들어오면 격리를 시켜서 마스크도 주고 뭐 대책을 다 이렇게 해주는데 실제로 대구 시민들
특히 저소득층들은 마스크 자체도 공급을 받지 못하고 또 생계대책마저도 막막한 그런 상황이어서 대구 시민들, 대구 서민들 자체가 죽을 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뭐 여력이 되는 집이야 어떻게든 네. 어떻게 미리 준비하거나 그렇게 되겠지만 또 많은 서민분들께서는 사실 마스크 하나 사는 것도 되게 부담되거든요. 뭐 가격도 옛날 가격이 아니라 뭐 어느 정도 인상이 됐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물건을 사고 싶어도 일단 가게가 안 열고 또 여는 가게가 저 앞에 있다고 해도 저기 나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또 못 나가겠고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이중구 아니 삼중구가 완전 지금 대구의 상황이라는데 대구 동구 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있죠, 당연히. 동구의 주소지를 가진 확진자는 정확하게 아직 뭐 이렇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에 여러 이제 확진자들이 지금 뭐 수백 명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분들이 동구를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구가 관련된 어떤 기관이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동구는 조금 이렇게 피해가 좀 덜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뭐 동구가 뭐 덜하고 어디 남구가 많고 뭐 이렇다는 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구 전체적으로 다 연관이 돼 있는데요. 또 대구가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좁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예, 서로가 또 가까이, 번화가가 또 서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 그 다 확진자들이 보면 움직이는 동선이 그냥 한번 움직이면 대구 전역을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느 특정한 동네만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구 사람들이 지금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이 공포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대응을 잘하고 있나. 네. 이거를 우리가 짚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결국 그 설레발 쳤다가 뭐 네. 곧 종식될 거다. 우리의 방역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정권과 이 민주당이 그렇게 설레발을 치다가 기어코 지금 일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걸 가지고 또 뭐 신천지가 어떻다 또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문재인 정권 정말 문제가 많죠. 그쵸. 예, 저는 이제 사실은 그저께부터 청와대 앞에서 이런 시위를 이제 벌였습니다. 워낙 이제 이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이게 막 사태가 악화가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게 없습니다. 사실 대구에서 뭐 사람들도 안 나타나고 하니까 인적도 드물고 그쵸. 청와대에다 이거를 빨리 이렇게 대응책을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전에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때 야당 대표 그쵸. 시절입니다. 그때 본인이 했던 말만 지켜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예. 이 문제 때문에 하도 분통이 터져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4년 전에 말을 지켜라 이게 저희 주장입니다. 4년 전에 2015년 6월 3일 날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르스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초기 대응 실패로 실기했을 뿐만 아니라 무능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국가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다.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6월 5일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국가 안전에 있어서 적당한 수준이라는 것은 없다.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과감하고 충분해야 한다. 그쵸. 도대체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 한 게 뭐 있습니까? 뭐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과감하고 충분한 것은 커녕이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됐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나 했습니까? 대구에서 확진자가 대폭 늘고 첫 사망자가 나온 날이 20일입니다. 네. 그날 청와대가 기생충 관계자들하고 오찬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진짜 온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행위 불을 아니었습니까? 질렀지요. 그때만 해도 아이고 처음에만 그러려니 처음에 뭐 이해해 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도 보면 대통령 거의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별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기생충 관계자들 만나서 박장대소하고 짜파구리 먹고 하는 그런 연출을 할 줄 알았지. 정말 시민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시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마스크가 없어서 저렇게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고통을 아는 건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진짜 분통이 터지고 이 대통령이 도대체 뭘 알기나 하는 건가? 이 4년 전에는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이런 소리를 해놓고 지금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지, 저는 이거야말로 이 자체적으로도 뭐 조국까지 갈 것도 없고, 이 코로나 사태 대응만 봐도 전형적인
위선 정부다, 위선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선 정부, 위선 대통령 이란 예. 지적을 해주셨네요. 예.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천영식 예비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그 청와대에서 1인 시위한 사진을 제가 잠깐 넣었었어요. 바로 이 피켓입니다. 자, 장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피켓인데 이게 아까 제가 잠시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겁니다. 내용이 이래요. 문재인 대통령, 대구가 기생충보다 못하냐? 대구에 내려와라. 컨트롤 타워가 되어라.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달라. 대구는 패닉 상태다라고 해가지고 천영식 예비후보께서 이렇게 피켓 시위하셨던 팻말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사실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 지금 이 재난 상황이 있으면은 본인의 어떤 건강 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대구 내려가서 뭐 동성로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가가지고 지역에 있는 상인들 혹은 지역 주민들 손 잡고, 손은 못 잡는다 치면은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해가지고, 지금 대구 이렇게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못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대구 시민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쵸.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또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모두가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대통령이 4년 전에 했던 말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직접 아직 나서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접 나서지도 않고, 직접 그 사람들이 뭐 아까 손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고통을 들어야죠. 그렇죠. 모두 우리가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문현답이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을 가지 않고 무슨 대통령이 뭐 어떻게 정책을 펴니까? 지금 대구 사람들의 어떤 이 분통이랄까 울분이랄까 이런 게 저는 상상 이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염병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4년 전 메르스 사태 때 초기 대응이 잘못됐던 이유가 삼성병원이라는 어떤 감염 이렇게 전파지가 됐던 그 병원을 사실 제대로 통제를 못했습니다. 관료들이 이게 병원하고 유착 관계가 있어서 통제를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삼성병원을 완전히 장악해갖고 거기에 들렀던 사람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완전 통제를 하고 완전 격리를 해서 이제 시작을 이 감염병을 이제 막았거든요. 이번에는 보십시오.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신천지라는 게 신천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중국의 문제지. 그쵸. 다 중국 갔다 왔다 한 사람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염원을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감염병이라는 게 결국 전염이잖아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염의 어떤 오염원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통제를 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은 처음부터 그걸 제대로 못한 게 문제인 거지, 대구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구 시민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정부는 그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은근하게. 마치 대구 시민들이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이 오염원에 대한 관리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다. 예. 뭐 신천지가 어떻고 지금 좌파들은 그런 말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그 신천지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감염된지 지금 정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도 모르거든요. 근데 모르는데 일단 욕하고 보자. 여기 신천지 이미지 안 좋으니까 일단 저기다 죄 다 한번 뒤집어 씌워보자.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정권이 너무나도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대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방역에 실패했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 또 뭐 잠시 뒤에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천영식 예비후보께서는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에 또 청와대 비서관이셨지 않습니까? 네. 다 그 상황을 목도하셨고, 메르스 사태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다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4년 전 메르스 사태 때 청와대에서 대책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태스크포스에 저는 일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 대응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거는 겸허하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초기 대응이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수용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전문가들한테 대부분 다 맡겼습니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데, 이 감염병은 전문가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염병의 어떤 원인이랄까 대응 방법이랄까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최대한 정권을 줘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정권을 줬고 즉각 대응 TF라는 걸 만들어서 그 당시에 김우주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이 그 대응 팀장을 맡아갖고 전면적으로 관리해 들어갔거든요.
지금도 저 며칠 전에도 저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통제가 철저히 지금 되고 있지 못하다고 본인들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게 정부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다른 부분의 판단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한테 맡겼으면 아마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를 철저하게 통제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정부가 무슨 뭐에 지금 중국하고 뭐 이상한 그거에 씌어갖고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면서 중국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의 연관성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오염원 통제에 저는 들어가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저는 이 감염병 문제라는 게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한 문제입니다. 감염 통로를 차단을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그런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지금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벌써 며칠 전부터 마치 뭔가 다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말장난이죠. 말장난하다가 실제로 아무것도 된 게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제가 왜 천영식 예비후보님께 이 질문을 드렸던 거냐면은, 박근혜 정권 때 메르스 터질 당시에 분명히 초기에 대응이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메르스 사태가 종식된 뒤에는 백서도 쓰고, 또 그 당시에 과정을 또 기록을 해가지고 추후에 이런 감염증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박근혜 그렇습니다. 정권 때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매뉴얼이 나왔고, 문재인 정권 이번에 우한 폐렴 그 나왔을 때 그 매뉴얼대로 했다면은, 아니 감염원을 차단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격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룰을 그대로 실행만 했어도 자신들이 오히려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감염범은 그대로 냅두고 중국인이 오든지 말든지 뭐 우리는 절대 못 막는다 이러고 앉아있고, 격리 조치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격리했다는 사람이 막 가서 외식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전혀 이 정권은 자기들이 5년 전에 그렇게 욕했던 그 메르스 사태를 전혀 반면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최악으로 더 무능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이제는 감염자 수로는 이미 메르스를 훨씬 넘어버렸죠. 그렇죠.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보세요. 4년 전에 6월 9일 날에 문재인, 또 야당 대표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확진 환자가 이제 100여 명에 육박한다. 그때가 시작된 지 한 20일 정도 됐을 때입니다. 네. 100여 명이 육박한다. 격리 대상자가 3,000명이고, 이러한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정말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한번 보세요. 확진 환자가 100여 명이 아니라 지금 700여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1000명에 육박합니다, 지금. 내일이면 1000명이 될지도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이 분통이 아니라 정말 이 울분을 지금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때도 사과로 계속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사과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나서지도 않지, 사과 한마디 없지. 도대체 이게 뭐, 제가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나? 대통령이 있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느낄 때는 대통령이 없다고 느낍니다. 대구 시민들이 네. 봤을 때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이란 거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게 쭉 본인이 4년 전에 한 이야기대로 봐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대구 시민들이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천영식 예비후보께서는 사실 지금 한창 예비후보로서 거리에서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소통은 고사하고 지금 많은 대구 시민분들이 공포에 지금 불안감에 떨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뭐 이야기하실 기회가 많지 않겠지만은, 이 사태가 발생했을 초기에는 아마 대구 시민들의 분노가 굉장했을 것 같아요. 그 목소리는 좀 어땠나요? 맞습니다. 지금 대구 시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도 부족하고,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하시는 분대로 지금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쵸.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가게 문을 닫으니까 저소득층이 가서 밥을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소도 지금 폐쇄가 되고 있죠. 마스크는 마스크대로 없죠. 도대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제 선거 사무실 밑에 4,300원짜리 국밥집이 있습니다. 이게 네. 서민들이 많이 24시간 하는 국밥집인데, 이 집도 문을 닫아서, 이 집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어허.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손님들이 어디 가서 먹습니까? 문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집에서 그냥, 그러니까 서민들이 사재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사재기를 하니까 물건이 없고, 이 서민들의 고통을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저는 분통이 터져서 못 견뎌서 제가 서울에 올라온 거고, 청와대에서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네. 계속 대통령 나와라 이렇게 울부짖었는데,
대통령이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생각합니다. 정말 응답을 해야 되겠네요. 예. 대구에서는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여기 직접 서울 올라와서 국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청와대에서도 이야기하고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신의 한 수에서도 와서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그런 천영식 예비후보님의 말씀이셨고요. 마지막으로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뭐 대구 시민분들도 저희 영상 많이 보시겠지만 예. 또 전국에 계신 분들이 불안감에 지금 휩싸였거든요. 예. 이 무능한 정권에 대한 목소리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염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제를 잘하면 1차적으로 잡힙니다. 지금 사실은 잡혀야 될 시기가 훨씬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이 지금 넘어서는데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반증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 지금 가래로도 못 막게 그렇게 생겨버렸거든요. 확진자가 지금 이렇게 1000명이 육박한다는 것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부의 무능한 이 정부 대응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여기서 제가 뭐 나온 이유는 뭐 정부의 무능함만을 탓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무능함은 무능함대로 심판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위기 극복이 최선입니다. 위기 극복을 하려면 대통령이 좀 더 열정적으로 의지를 갖고 움직여야 됩니다.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몸을 던지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져야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텐데 전혀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분통이 더 터지고 있고 대구 시민들도 더 분통이 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 얼마 이렇게 갈수록 더 악화되면 안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기 극복에 정말 정부가 좀 정신을 차려서 좀 대응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도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천영식 예비후보님 사실 지금 대구에서 현안을 살피셔야 되는데 워낙 불통인 정권인지라 이렇게 서울에까지 오셔서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신의 한 수도 최근 이 우한 폐렴의 심각성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보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 우한 폐렴 보도를 하면서 느낀 공통점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능한 정권이구나. 이 정권은 정말 국민을 고려하지 않는 정권이구나. 이 두 가지를 제가 느꼈습니다. 자, 메르스 때 박근혜 정권이 무능하다고 야당 대표로서 떠들었던 문재인. 그 사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짜파구리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짜파구리 먹으면서 박장대소하는 문재인. 그 사이에 국민은 죽어가고 있고 확진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 언제까지 둬야 되겠습니까? 바로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천영식 예비후보께서도 대구 동구갑에서 열심히 지역 활동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대구에 계신 분들 이번에 벌어진 이 정권의 무능 반드시 기억해 주셨다가 준엄한 심판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도 그 행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상 추천 안 하신 분들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누르셔서 저희 신의 한 수가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